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17일 화요일 오후 4시 11분입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함에 따라서 세계 증시가 일제히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방향성은 안 보이는 그런 구간입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한 9월 중순부터 해서 쭉 빠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이 반등이 얼마 전에 끝났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다시 지금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시장이 움직이는 이 위아래 진폭이 갈수록 좁혀지고 있는 거고요. 갈수록 이 움직임의 범위가 좁아짐에 따라서 방향성은 이제 더욱더 미정이죠. 다음 방향성은 더욱더 알 수 없는 그런 구간으로 빨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런 자리, 뭐 어떤 직전 고점 자리를 넘어선다면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신호일 거고, 여기서 이제 또 이 자리를 못 넘고 삐끗하면은 또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신호일 수 있고, 좁은 구간 안에 갈수록 움직이는 진폭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폭이 줄어들다 보니까 하루하루의 움직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요쯤에서 나스닥 하방을 진입했던 제 입장에서는 이제 뭐 조금 좀 편한 시간을 보내나 했는데 계속해서 좀 이제 피곤한 밤을 보낼 것 같은 보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좀 된 거고요. 하여튼 뭐 지켜보자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 지켜보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지금 이렇게 혼란한 모습은 그 금리와 달러에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금리와 달러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진폭이 줄어들어갔고 좁은 구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금리와 달러의 움직임은 증시에 비하면 명확합니다. 비교적 명확해요. 상당히 명확합니다. 금리의 상승세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달러의 상승세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들 얘는 상승 추세로 명확하게 전환이 되어 있고 그 와중에 아직 조정, 눌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런 움직임들은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기존의 이런 추세에 미루어서 생각해 보면 위쪽으로 올라가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직까지는 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증시는 비교적 잘 버티고 있다. 물론 세계 증시 대부분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긴 됐는데요. 그 와중에 아직 나스닥은 아직도 머리를 빳빳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장이 아직 머리를 빳빳하게 들고 있는데 이게 세계 증시의 추세가 이게 완전 죽었다라고 하기도 조금 좀 애매하고 증시는 워낙 강한 놈과 워낙 약한 놈이 이게 차이가 좀 워낙 온도가 극심하기 때문에 좀 뭐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긴 하죠. 하여튼 근데 지금이 일단 어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시기임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지금 기술적으로 중요한 시기는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기술적인 이야기들 좀 드려봤고요. 오늘 본 데이터 중에 재밌는 게 있는데 최근에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악재들 10가지를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이거 하나만 보면 요즘 시장 분위기 파악은 끝난다 싶어서 요거 좀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가계의 초과 저축이 고갈되기 시작했다. 미국 기준으로 해서 미국 가계의 초과 저축이 고갈되기 시작했다. 근데 그 와중에 학자금은 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기 때문에 페드의 어떤 고금리 정책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는 게 부담이죠. 고금리가 지속이 되니까 연체율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연체율이 높아지니까 자연적으로 어떤 부도율도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이 기업들이 돈을 벌어갖고 이자를 내지 않습니까? 그죠? 기업들이 장사를 해서 이자를 내는데 그 이자 내는 비용이 갈수록 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는 점도 있고요. 또 그리고 그 와중에 은행들이 이제 또 돈을 또 쉽게 빌려주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투자 심리가 3월 달에 은행들이 한번 와장창 망하면서 이 은행들의 어떤 대출 의지도 조금 좀 꺾여가지고 대출 증가세도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은행주들의 실적도 이거 안 좋아지는 게 아니야? 라는 그런 우려도 있죠. 물론 아직까지 금융주들의 실적은, 미국 금융주들의 실적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증시를 하방 경직성을 만들고 있긴 하죠. 그리고 아무튼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도 미국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시장의 악재고요. 중국 경제 침체 이미 확인했죠. 일본도 좀 둔화된다 하고 유럽도 경제 굉장히 안 좋죠. 중국이 안 좋으니까 중국 의존도가 높은 유럽 경제도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것도 부담일 수 있고요. 그리고 하여튼 장기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 이게 장기금리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가장 큰 어떤 악재이긴 하죠. 지난 몇 달간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가장 큰 악재는 요거죠. 눈에 띄는 악재는요. 그래서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하면 딱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쟁 이런 것도 좀 빠져 있는데, 전쟁은 원유 가격
전쟁은 원유 가격 재상승 여기에 이스라엘 전쟁은 여기에 좀 포함을 시키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이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근데 뭐 10가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분화 시켜 놓을 만 하긴 한데,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거의 모든 것들의 이런 그 10가지나 되는 이런 악재들의 어떤 주된 핵심적인 내용은 결과적으로 이거죠. 고착화된 인플레이션으로 페드가 타이트닝 정책을 만들게 했다. 이게 사실 이 모든 10가지의 어떤 핵심적인 핵심이라고 우리가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살펴봤고요. 참고로 위에 있는 이거는 연체율이죠. 신용카드 연체율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밑에 있는 진한색 요거는 이제 대형 은행들, 그리고 여기 있는 초록색 선은 작은 기타 등등 100개 대형 은행 뺀 나머지 은행들 연체율. 웬만한 위기 때를 넘어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시기가 좀 묘한 겁니다. 지금까지 평상시 경제 상태였으면 지난 몇십 년간의 이렇게 예를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은 사실 위기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기이긴 해요. 그죠? 이런 수치들을 봤을 때는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시장이 잘 버티고 있는 건 이게 대형주들, 하여튼 대형은행, 큰 놈들이, 대마불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큰 놈들이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잘 버티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작은 친구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죠. 작은 친구들은. 그래서 러셀 지수와 나스닥 지수의 이 온도 차이가 굉장하긴 하죠. 그래서 특히 뭐 신흥국 증시인 뭐 코스피가 좀 특히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도 하고, 코스닥이 약한 모습 보이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대형주들, 뭐 대형 기업들, 뭐 하여튼 이 큰 친구들하고 작은 친구들하고 이게 온도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게 지금 시장을 잘 버티게 하는 요인이긴 합니다. 애플은 튼튼한데, 애플을 잘 나가는데, 아마존 잘 나가는데, 삼성전자는 뭐 그럭저럭 잘 버티는데, 하여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 시장에 무슨 급락이 나오기가 좀 어렵죠. 삼성전자가 빠지고 삼성전자가 빠지고 애플이 빠져야 코스피가 빠지고 나스닥이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잘 버티니까, 그죠? 근데 아무튼 어제 뭐 또 몇 가지를 또 보여드렸다시피 유럽에 있는 어떤 그런 유럽에 있는 그런 대형주들, 뭐 루이비통 같은 거 어제 한번 살짝 보여드렸는데 그런 친구들은 이미 꺾이기 시작하긴 했거든요. 하여튼 뭐 지금 굉장히 좀 애매한 때다. 위기가 나도 이상하진 않은 때인데 대형주들이 잘 버티고 있다. 유럽의 대형주들은 꺾이기 시작했는데 미국은 안 꺾이나?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쭉 살펴봤고요. 한 가지만 좀 더 보자면 이거 재밌더라고요. 이것도 금리와 EPS, 뭐 PER이라고 하죠. 금리와 금리와 펀은 그렇게 뭐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조금 확대해 볼게요. 대략적으로 뭐 이 정도 확대를 해봤는데 뭐 보시면은 뭐 이렇습니다. 그죠? 금리가 뭐 무조건 뭐 떨어진다고 뭐 PER과 이렇게 뭐 연관이 크게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좀 긴장을 하면서 조금 캐치해야 되는 게 뭔가라고 이렇게 싶어서 좀 잘 봤는데, 하여튼 금리가 크게 치솟으면은 그 뒤로 증시의 PER이 좀 낮아지는 경향들이 조금 있긴 있다. 금리가 너무 크게 치솟는 거는 아무래도 어떤 위기의 어떤 뭐 시작일 수 있다. 뭐 그 정도를 좀 보여주는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금리가 크게 치솟았을 때, 특히 최근 몇십 년간 금리가 크게 치솟았을 때 그게 좀 시장에 큰 부담이 됐던 거는 이런저런 사례들에서 좀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지난 역사적인 지금 수십 년간을 살펴봤는데, 뭐 거의 뭐 70년 가까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최근에 금리 상승세가 사실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르긴 합니다. 거의 뭐 여기 뭐 오일 쇼크 때 수준, 뭐 그 정도 수준으로 70년대 80년대 고금리 수준, 그때 수준만큼 지금 금리의 상승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긴 해요. 이로 인해서 부작용이 좀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연체율과 부도율이 엔간한 어떤 위기 수준까지 이미 올라온 데는 이런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은 잘 버티고 있어서 지금 아직 세상이 망하진 않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속도가 유달리 좀 빨라갖고 지금 무슨 일이 나도 이상하지는 않은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치명적으로 이렇게 빨리 치솟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좀 침체가 왔던 경우가 종종 있긴 있는데, 하여튼 일단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확률적으로는 하여튼 지금 이 순간이 좀 위험한 그런 순간이긴 하죠. 실제로 뭐 나스닥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만 나스닥도 고점을 계속해서 갱신을 못하고 있어서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죠. 하방을 매집을 해갈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있는 상태다 사실. 나스닥 물론 최근 잘 나가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지금 쌍고점 우려가 큰 쌍고점 우려가 있긴 하거든요. 작년 고점을 못 넘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하여튼 잘 지켜보자. 오늘 밤에 조금 늦게 자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봤고요. 그 와중에 그죠? 시장이 버티게 하고 있는 거는 또 뭐가 있다? 지금 시장 버티게 하는 거 단기적으로 봤을 때 버티게 하는 건 기업의 실적 발표 또 그리고 긴축 속도 조절론이 아니고 여기 긴축 불필요론 그죠? 금리 인상 불필요론 그게 퍼지고 있죠. 그거 하고 두 가지가 조금 지금은 시장에 당장 직접적으로 시장을 받치고 있는 그런 호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파적인 연준 위원이 좀 나올 때가 좀 되긴 됐는데 하여튼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다 이 연준 총재들도 다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연준 인사들의 발언 아직까지는 뭐 전반적으로 다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매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아직까지는 뭐 지켜보자. 근데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다 연준 총재들은 일단 비둘기적인 이야기를 했다. 금리가 워낙 높으니까 10년물 금리가 워낙 높으니까 연준에서 금리 인상 안 해도 된다. 불필요론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야기를 해서 이게 시장의 하방을 받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이 정도 알면 되겠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약재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봤고요. 오늘 하여튼 올랐다. 오늘 다 같이 오르고 있다. 그리고 유럽 증시 개장했는데 유럽 증시도 오르고 있다. 다만 이제 상승은 제한적이다. 왜 제한적이냐면은 이 좀 전에 그렸던 것처럼 여기 직전 고점 자리가 있으니까 부담스럽죠. 또 그리고 일부는 금요일 날 급락했던 뭐 그런 음봉을 아직 극복하지 못한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승도 제한, 하락도 제한. 오늘 밤도 그 와중에 이제 미국 증시에는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된다. 하나 잘 보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죠. 오늘 뭐 J&J, 존슨앤존슨,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한다. 골드만삭스 뭐 등등. 내일 재밌는 거 발표되죠. 내일 테슬라. 내일이 아니고 사실상 이제 한국 시간으로 아마 목요일 아침쯤일 겁니다. 목요일 아침쯤에 테슬라 실적도 있다. 재밌는 기업의 실적이 발표되죠. 그래서 뭐 잘 지켜보면 되겠다 말씀드렸고요. 평상시처럼 다른 나라들 증시 기술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좀 체크만 하고 그렇게 하고 오늘도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국 증시부터 한번 볼까요? 중국 증시부터 보자면은 뭐 이런 모습. 보시다시피 그죠? 얘도 굉장히 일단은 뭐 전일 음봉을 되돌렸지만 그렇다고 의미 있는 매수세까지는 아니고 일단 아직까지 음봉도 되돌리지 못했다. 뭐 이 정도 모습이고요.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서서히 아래쪽으로 좀 죽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얘도 답답하죠? 얘도 어떤 삼각 수렴형. 근데 이미 이까지 내려왔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뭐 별로 좋지는 않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죽이지 못하는 시련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여기 사실상 붕괴될 것 같아 일단 거의 붕괴됐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으나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급속히 튼튼한 바닥으로 확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삼각 수렴형이 이제 거의 끝자락까지 다 오지 않았습니까? 중국 증시. 이런 때에서 속임수가 많이 나옵니다. 이때 속임수가 많이 나와요. 삼각 수렴형의 끝에서 여기서 장대 양봉 하나 나오면은 추세선 돌파한 척 하는 거잖아요. 그럼 위로 간다라는 신호를 주는 건데 위로 간다라는 신호 주고 다음날 되돌리면서 아래로 내다 꽂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은 여기서 바로 아래로 내다 꽂았다가 이게 언더슈팅이 돼서 이렇게 위쪽으로 다시 이제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거는 이 끝에 오면 삼각 수렴형은 굉장히 장난치기 좋은 패턴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향성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 필요한 게 삼각 수렴형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요. 일본 증시는 오늘 뭐 찔끔 올랐는데 역시 상방도 제한하고 있다. 하방도 제한하고 있지만 상방도 제한하고 있다. 알 수 없는 그런 구간이다. 요 정도 확인하면 되겠죠. 개장한 지 한 20분, 25분쯤 되는 우리 유럽 증시도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직 답답한 모습, 전일의 강한 음봉을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아래쪽으로 처지고 있긴 한데 단기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지지력도 만만치 않다.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방향성이 안 보인다. 나스닥 눈치 보고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락 추세로 전환된 건 맞죠. 그죠?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는데 이 직전 저점 앞두고 여기서 이제 더 하락을 진행시킬 거냐 말 거냐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밤이 뭐 그래서 하여튼 뭐 이래저래 뭐 기술적으로 뭐 중요하겠다. 하여튼 오늘 밤 사실 중요한 건 미국 증시가 좀 중요하지 사실 뭐 그렇죠. 유럽이나 다른 데는 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하여튼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좀 중요하겠구나. 제한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시의 모습은 그렇고 오늘 달러는 어떻게 됐을까요? 달러는 뭐 조금 올라가고 있네요. 근데 얘도 혼란스러운 구간이죠. 예. 혼란스러운 구간이 오늘 이렇게 전일 음봉을 극복하면서 이렇게 뭐 상승 마감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하여튼 혼란스러운 구간이다. 금리가 아시아 장중에 좀 올랐습니다. 10년물 금리인데요. 박스권 내에 있었는데 어제 마감이 여기고 이게 이제 오늘 움직인 건데 오늘 다시 전고점까지 아시아 장중에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런 점들이 지금 증시의 상승을 조금 제한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이 금리의 상승세가 완전히 끝나진 않았죠. 결과적으로 여기 있던 이 음봉을 어제 오늘 이렇게 극복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금리의 조정이 끝나고 재상승의 우려가 다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걸 돌파한 척하면은 또다시 상당히 탄력적으로 오를 수가 있을 겁니다. 아직 이 금리의 상승 끝난 것은 아니죠. 하여튼 여기가 어떤 중요한 의미 있는 고점이고 여기가 의미 있는 저항이긴 합니다. 예, 이 자리를 돌파한 척 하면은 다시 예전 같은 탄력적인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 없는 다시 이때 좀 비이성적인 상승이다라고 약간 좀 말씀드렸죠. 그게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다라면 이때 올랐던 이 상승의 기울기보다 훨씬 기울기가 가팔라질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린 게 최근에 이런 금리의 상승은 지난 3년간에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됐죠. 지난 3년간의 이 금리 상승을 끝내는 오버슈팅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끝내는 오버슈팅이 만약 진짜라면 이번에 상승세는 정말 무서울 수 있겠죠. 근데 아직은 뭐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여기 넘어간 거 아니니까 아직 여기 넘어간 건 아니니까 아직은 박스권이니까 뭐 지금 이런 이야기는 좀 김치국 먹는 게 될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근데 하여튼 상승세는 죽지 않았다. 이게 시장에 조금 좀 악영향을 줬겠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년물 금리도 뭐 죽을 듯 말 듯 하지만 일단 잘 죽지는 않고 있고 어쨌든 근데 분명히 상방 제한되고 있습니다. 2년물 금리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역사적 고점 지난 3월 달에 만들어 놓은 고점 자리를 아직도 졸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엔 이 상승은 좀 이건 제한적으로 보는 게 좀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점 계속 낮아지고 있으니까 예.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아래쪽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런 애매한 상황이 좀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결국은 아래로 죽겠지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일단 뭐 그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쭉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가지고 한국 증시를 오늘 봤는데 한국 증시는 오늘 조금 좀 세차게 올랐다. 지난주에 어제 빠졌던 거 그 한 번에 다 극복하면서 강한 매수세를 좀 보여줬고요. 시작부터 전일 하락했던 걸 다 되돌렸잖아요. 심지어 전일 고점 부근에서 시작했죠. 시작부터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등장한 거고 뭐 원웨이 상승이라고 하긴 조금 아쉽지만 뭐 거의 원웨이 상승급의 그런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 저항이 있죠. 저항 어디 있구나 생각하시고 반등시 매도 전략 천천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죠. 얘도 하여튼 어딘가를 못 넘어가고 있다. 부담이다. 지금 코스피가 하고 있는 거는 여기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직전 저점 자리로서 중요한 자리다. 그죠?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28.5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328.5 정도 되는 자리. 여기가 좀 중요한 저항이다. 못 넘고 있구나. 거기가 무거운 저항이구나 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저기 코스피에 돈을 빨린 코스닥은 이 위쪽의 저항을 의식하면서 그냥 마감을 했죠. 그래서 위쪽에 저항이 있구나. 이 정도 확인했습니다. 어쨌든 똑같이 혼조한 그런 구간이죠. 아무튼 한국 증시 코스피 뭐 지금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는데요. 그 하이닉스와 엔비디아의 어떤 뭐 그런 호재가 좀 뭔가 나오고 있죠.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반도체가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코스피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그냥 혼란한 구간이라 이건 뭐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이 없고요. 하이닉스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삼성전자 이건 할 말 없어요. 이거 지금 여기서 조금 오르나 내리나 여기서 큰 의미 없고요. 답답한 구간이라서 하이닉스가 하여튼 강합니다. 하이닉스는 뭐 계속 갈 모양이에요. 근데 계속 가봐야 이제 위쪽에 여기 전고점이 있다. 22년 2월에 만들어놨던 그런 또 무거운 저항이 있기 때문에 또 부담이죠, 그죠? 올라도 부담이다.
하여튼 오늘 그 강력한 장대 음봉을 보이면서 무거운 저항 돌파 한 짝 했는데, 일단 그래서 레벨업이라고 봐줄 수 있긴 있는데, 이 바로 위에 또 뭐가 있다 보니까 이 구간은 하여튼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상승 추격을 하기는 그것도 또 좀 부담스럽다,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하이닉스, 삼성전자 강해서 코스피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어딘가를 넘어선 건 아니다, 그죠? 그냥 차분하게 지켜보자 말씀드리고요. 그 에코프로 친구들이 돈을 뺏겼죠. 그래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돈을 뺏겨서 윗꼬리가 길게 달려버렸다. 코스닥은 좀 서운하다. 하지만 하반 경직성이 없는 게 아니다, 그죠? 하반 경직성 잘 만들어내고 있는 거라 일단 쌍바닥은 일단 어느 정도 단기 쌍바닥은 확인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고 지금 당장 코스닥이 쉽게 죽으란 법도 없죠. 뭐 여기까지 애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거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오늘 밤 이제 전 나스닥도 열심히 볼 건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자리 있죠. 15,270 그 자리를 어떤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이 자리에 대한 오늘 테스트가 본격적으로 좀 있을 거고, 오늘 이 자리 붕괴를 또 시키면 또 가만히 있는 거고, 오늘 이 자리 테스트를 했는데 이거 안착하고 여기서 지지력을 확인하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그럼 이제 또 지난번에 진입했던 것도 도망갈 겁니다. 언제든지 또 저는 도망을 갈 거예요. 어제는 뭐 물론 지금은 사실 15,277로서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저항 위쪽에 있긴 있는데요. 어제는 어쨌든 어제 일단 이런 저항을 넘어섰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별로 하방 보시는 분들께 당연히 안 좋은 건데, 뭐 하루 정도는 뭐 조금은 일단 뭐 넘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쪽에 뭐 보시다시피 이게 저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30분 봉으로 보면 이 자리가 워낙 무거운 어떤 매물대기 때문에요. 뭐 조금은 뭐 튀어 올라오더라도 바로 여기서 하방을 포기하기도 좀 아쉬운 뭐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밤에 이 자리 이제 본격적으로 싸우는 거 좀 잘 볼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아니다 싶으면 전도 도망갈 겁니다. 저는 뭐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매집 뭐 이런 자리 조금씩 뭐 매집을 해 들어간다. 저는 이런 거 제 스타일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어떤 특정한 자리를 딱 집어서 딱 들어가는 뭐 그런 스타일이지, 매집은 뭐 저는 싫어한다. 뭐 근데 아무튼 뭐 매집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여튼 뭐 저는 뭐 어쨌든 그게 좀 피곤하지만 그게 저의 스타일이라서 오늘 다시 이 자리를 또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 테스트 자리가 안 좋으면 바로바로 또 위험 관리할 거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냥 지켜보면서 대응하면은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 밤도 뭐 잘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뭐 나머지는 특별한 게 뭐 드릴 이야기 없습니다. 다 본 것 같고, 그죠? 지금 이 자리가 하여튼 밀리기 딱 좋은 그런 자리긴 해요. 이 하락할 거면 이 자리에서 하락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나스닥입니다. 여기서 하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 있는 지난번 이 자리가 좀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저항이라고요. 이 자리가 15,375 뭐 이 정도쯤 되네요, 그죠? 일봉상에서는요. 일봉상 지지와 저항하고 분봉상 지지와 저항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하여튼 근데 대략적으로 이 부분이 어떤 중요한 자리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저항 테스트 뭐 지금 진행 중이라 볼 수 있겠죠. 꺾일 거면 여기쯤에서 꺾이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하방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요. 하여튼 뭐 요런 정도 이야기 해드리면 될 것 같고, 그 S&P는 뭐 어딘가에 또 뭐 저항 찾아서 또 뭐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S&P도 기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아직 뭐 S&P도 어제 뭐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딱 봐도 분봉상에서 뭐 이런저런 자리들이 보이죠, 그죠? 이런저런 자리들 기준으로 잡아서 충분히 하방 진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증시 반등시 매도 전략 오늘 밤에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밤 잘 지켜볼 거다. 요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뭐 말씀드렸고, 국제유가도 뭐 답답한 구간이고, 다 뭐 답답한 구간이라서 다른 이야기 뭐 더 좀 드리지 않고요. 이거 지금 보시는 거는 이 10년물 국채 선물이죠. 근데 일단 그 선물 가격만 봐도 사실 그래요. 선물 가격만 봐도 여기서부터 쭉쭉쭉쭉 빠지고, 여기서부터 쭉쭉쭉 빠지고, 반등 올라오고, 지금 또 빠질 것 같긴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는데 반등이 거의 안 나오긴 했죠. 계속 더 빠지겠다는 의지로 일단 보이긴 합니다. 근데 확인은 해야 돼요, 그죠? 여기까지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직 금리의 상승세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할 수 없다. 금리의 상승세는 뭐 진행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증시도 좀 악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